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대화 중 알고 있는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기만 하고 좀처럼 떠오르지 않아 당혹스러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친구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만남이 어색해진 경험, 방금 말하려던 내용이 순간 사라져서 대화가 끊긴 순간들, 이런 경험들이 점점 자주 찾아온다면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게 뇌의 문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통로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우리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루 5분 손으로 간단히 자극하는 방법 하나로 기억력과 말문을 되찾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뇌과학 전문가 오영호입니다. 제가 35년 가까이 이 연구에 몰두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닌 수십 년간의 연구와 수천 명의 환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가 제 이름을 잊으셨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처럼 함께 차를 마시던 중 아버지가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거기 누구지?" 라고 물으셨죠. 그 순간 전문가로서의 이성보다 아들로서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점점 말씀을 잊으셨고 눈빛도 낯설게 변해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추억들, 같이 웃었던 시간들이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하나둘씩 지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억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이죠.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저를 이 연구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억력은 뇌세포가 죽어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피가 막혀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기존의 많은 연구와 제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뇌 혈류량이 10% 감소하면 인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혈류의 흐름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장수의 지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중요한 지점이 어디인지,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기억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요. 다들 그런 거잖아요. 맞는 말 같지만 저는 그 말이 참 무책임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포기를 권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정말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정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35년 가까이 수많은 환자들을 관찰하며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피의 흐름입니다. 실제로 80대, 90대에도 놀라운 기억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몸의 혈류 순환이 원활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뇌는 항상 움직이고 저장하고 꺼내 쓰는 일을 쉬지 않고 반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고 정보를 처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소와 영양분이 담긴 혈류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혈류량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뇌가 혈류에 의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피가 머리로 올라가지 않으면 뇌는 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뇌세포가 멀쩡하더라도, 아무리 퍼즐을 풀고 책을 읽고 화투를 열심히 쳐도 피가 닿지 않으면 뇌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세월 때문이 아니라
몸 곳곳이 굳고 뻣뻣해지면서 피가 잘 흐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인대는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굳어갑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 혈류가 더 빨리 막히게 됩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한 지점, 여기가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 통로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름이 안 떠오르고 말이 막히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흐름을 아버지를 통해 처음 눈으로 보았습니다. 단순한 나이가 아닌 멈춘 흐름이 기억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기억력 회복은 더 이상 막막한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의 흐름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지점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뇌로 가는 피의 길목, 그곳은 바로 귀 뒤쪽 풍지혈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지점입니다. 두개골 바닥부에 위치한 이 지점은 뇌로 가는 혈관들이 집중된 곳입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예민한 기관입니다. 단 1분만 피가 닿지 않아도 기능을 멈추고 짧은 시간만 지나도 손상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피는 점점 도착하기 힘든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목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귀 뒤쪽, 목덜미 아래 바로 그 지점에는 뇌로 가는 혈관들이 집중적으로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풍지혈, 전통의학에서는 뇌를 깨우는 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지점은 평소 우리가 잘 신경 쓰지 않지만 뇌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너무도 쉽게 굳습니다. 여러분의 목덜미 부분을 한번 만져보세요. 단단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혈류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TV를 보거나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는 생활이 반복되면 목 뒤, 어깨 등의 모든 근육들이 한 방향으로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생활 방식은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혈류가 더욱 제한됩니다. 그렇게 굳은 근육은 바로 그 귀 뒤쪽 혈류 통로를 서서히 누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호스를 꼬거나 누르면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것처럼 뇌로 가는 혈관도 압박을 받으면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피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 뇌는 깨어 있으려고 해도 산소와 포도당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대화 중 문장이 끊기고 집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세포는 점점 기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런 상태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어디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귀 뒤쪽 풍지혈 자극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것으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손가락을 양쪽 귀 뒤로 가져가 보세요. 귓볼 바로 뒤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떨어진 목과 머리가 만나는 살짝 들어간 부분이 만져지시죠? 여기가 바로 풍지혈입니다. 이 자리를 양손 검지나 중지로 부드럽게 누른 채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10초간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힘을 너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럽게 마치 고운 모래를 만지듯이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초쯤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눈이 또렷해지는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목덜미가 시원해지거나 등까지 따뜻해진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자극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뇌로 향하는 피의 흐름을 다시 여는 열쇠이자 뇌를 깨우는 첫 시작점입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 지점을 자극하면 맑은 기운이 머리로 올라간다고 표현했는데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혈류가 개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수백 명의 분들께 이 방법만 알려드렸을 때도 머리가 가벼워졌어요. 눈이 환해졌어요. 말이 덜 막혀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기억력 저하로 불안해하시던 분들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후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이 자극은 하루에 2-3번 각 1분 정도만 해주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식사 후, 저녁에 TV 보기 전 이런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머리가 멍하게 느껴질 때 바로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등을 풀어주는 자극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력하면 머리만 떠올리지만 머리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로 가는 피는 등과 어깨를 지나서 올라갑니다. 뇌로 가는 혈관은 척추를 따라 올라가는 경로를 갖고 있어서 등이 굳으면 이 통로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피가 머리까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깨가 뻣뻣하고 등을 자주 두드리는 분들일수록 기억력 저하를 함께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깨와 등이 굳어 있다는 건 그만큼 피가 잘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등에는 우리 몸의 중심 혈관이 지나는 혈류의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척추동맥과 같은 중요한 혈관들이 이 경로를 통해 뇌로 피를 공급합니다. 이곳이 막히면 피가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통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관문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 3분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옷은 너무 두껍지 않게 입어주세요. 가능하면 얇은 티셔츠 하나 정도가 좋습니다. 우리 몸의 감각을 잘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하나, 등을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는 긴 손잡이의 안막이나 등글개도 좋습니다. 집에 없으시다면 수건을 길게 말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손잡이를 잡고 등 전체를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문질러 주세요. 절대 세게 긁거나 쓸어내리지 마세요. 이 자극의 목적은 피부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등 안쪽 깊숙한 근육을 말랑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차흙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날개뼈 사이, 어깨 중앙 아래에서 위쪽으로, 좌우로 천천히 왕복해 주세요. 한쪽을 30초, 반대쪽도 30초, 총 23분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두 분이 서로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나 가족이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을 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냐면 먼저 등과 어깨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고 숨이 깊게 쉬어지며 목과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 같은 시원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방법은 특히 저녁 시간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거나 TV를 보며 쌓인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 해주시면 수면의 질도 향상되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목 스트레칭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현대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 화면을 보며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를 거북목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자세는 목 뒤쪽 근육에 과도한 긴장을 줍니다. 혹시 목이 자주 뻣뻣하거나 고개를 한 방향으로 돌릴 때 뻐근한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어깨가 결려서 그런가 봐 하셨던 분들, 실제로는 그 어깨 위에 목 근육이 피가 흐르는 통로를 꽉 막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목입니다. 머리로 가는 혈관이 다 통과하는 통로, 바로 목 뒤쪽 근육 사이입니다. 해부학적으로는 흉쇄유돌근, 사각근 등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근육들이 경직되면 그 사이로 지나가는 혈관이 압박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는 쉽게 굳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자세, 높은 베개, 소파에 기대어 자는 습관, 모두가 목을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목의 근육이 굳어지면 경추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고 여기를 지나는 혈관도 함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굳은 목을 12분만 풀어줘도 내로 올라가는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집중력과 말의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마치 꼬인 호스를 풀어주는 것처럼 목의 긴장을 풀어주면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아주세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더 좋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양손은 무릎 위에 툭 내려놓습니다. 이 자세는 척추를 바르게 유지하여 혈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볼게요.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듯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무리하지 마세요. 뒷목이 당기는 느낌이 살짝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유지하세요. 그 상태로 10초 유지, 숨은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이번엔 반대 방향 왼쪽으로 고개 기울이기도 10초 해주세요. 목의 양쪽 근육을 균형 있게 스트레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만 하루 23회 반복하셔도 목과 어깨 사이의 혈류 통로가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보세요. 시선은 천장을 향하게 하시고요. 이때 턱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가 등 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동시에 양 어깨를 쫙 펴고 손바닥은 허벅지를 누르듯 살짝 눌러주세요. 이 자세는 등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혈관을 열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다시 고개를 천천히 정면으로 내리면서 숨을 내쉬세요. 이 동작을 3회 반복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목 뒤쪽의 근육을 효과적으로 이완시켜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는 TV 드라마 이름이 기억나요? 전화번호가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대화할 때 막히지 않아요 같은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혈류 개선은 기억력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기억력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머리로 가는 혈류를 살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극을 주고 스트레칭을 해도 계속해서 기억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반복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단지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매일의 작은 습관이 조금씩 천천히 뇌를 눌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한 번의 강한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물방울 때문이듯 우리의 나쁜 습관도 매일 조금씩 쌓여 결국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35년 연구 중에 정리한 기억력을 망치는 3가지 대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이 습관들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일상적이어서 그 영향력을 간과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고개 숙인 채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흔한 습관이죠. 하루 몇 시간이나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보통 성인은 하루 3-4시간, 많게는 7-8시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혹시 식탁에서도 소파에서도 누워서도 항상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계시진 않나요? 이 자세는 목 뒤의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고 풍지혈을 눌러 피의 흐름을 막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는 약 12kg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45도로 숙이면 무려 22kg의 압력이 목에 가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하중이 목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근육은 경직되고 혈관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고개를 숙일수록 뇌로 가는 혈관은 점점 눌리고 그 결과 단어가 막히고 집중이 흐려지고 기억이 탈출합니다. 혈류량이 줄어든 뇌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꼭 보셔야 할 내용이라면 화면을 눈높이로 올려서 고개를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보시는 습관으로 바꿔주세요. 작은 변화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높은 베개에서 자기입니다.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뇌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는 잠만 잘 자면 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떤 자세로 자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베개에서 자는 습관은 자는 동안 뇌로 가는 혈류를 6시간 이상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도 높은 베개를 쓰는 분들 중 아침에 머리가 멍하다, 눈이 침침하다 이런 증상 많이 호소합니다. 이는 수면 중 목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져 혈류가 제한된 결과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경추의 유연성이 감소한 상태에서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더 심각한 혈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개는 가능하면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낮은 것으로 바꾸시고 어깨까지 살짝 받쳐주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와 목이 척추와 일직선이 되고 어깨가 편안하게 지지되는 높이의 베개를 권장합니다. 자는 동안 회복되는 뇌, 베개 하나로 다르게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같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기입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조용히 뇌를 망가뜨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TV 드라마 한 편, 두 편, 뉴스까지 한 자세로 한두 시간 이상 꼼짝 않고 앉아있다 보면 등, 목, 어깨가 굳고 피가 멈춥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고 특히 하체에 혈액이 정체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특히 푹신한 소파에 앉아있을 경우 몸이 무너지고 자세가 구부정해지면서 뇌혈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꼭 TV를 보셔야 한다면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어깨 한 번, 목 한 번만 움직여주세요. 앉아있을 때도 30분마다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기억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전문가들은 가장 좋은 자세는 다음 자세라고 말합니다. 즉,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보다 자주 자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습관 개선과 함께 중요한 것이 영양 섭취입니다. 뇌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정보들이 새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행동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실천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이 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계속 못해요, 매일 잊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많습니다. 저희 상담실에서도 처음엔 다들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3일, 길면 일주일 안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끝까지 실천하게 된 데는 딱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평균 66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반복된 환경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회복도 결심이 아니라 노출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추천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 배경화면, 냉장고 문, 화장실 거울 등과 같이 눈에 자주 보이는 곳에 요일별 실천표 하나만 붙여두세요. 이렇게 시각적인 알림을 통해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행동을 기억하게 됩니다. 월요일은 풍지열 마사지, 화요일은 등,
풀어주기, 수요일은 목 스트레칭, 목요일은 휴식 또는 호흡 조절, 금요일은 다시 풍지열 마사지, 토요일은 어깨 돌리기 1분, 일요일은 전체 복습하기. 이렇게 요일별로 한 가지씩만 정해두면 부담도 없고 까먹을 일도 줄어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세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5분 딱 하나만. 이게 누적되면 한 달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습관 연결하기입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신 후 바로 풍지열 마사지를 30초 하기, 저녁 뉴스를 보기 전에 목 스트레칭하기 등이 있습니다. 자주 까먹는 분들은 휴대폰 알람을 하루에 한 번 맞춰 두세요. 이름은 이렇게 저장하면 됩니다. 기억력 5분 챙기기 시간. 또 하나, 가족과 함께 하시면 훨씬 오래 갑니다. 서로 격려하고 체크해주는 사회적 지지는 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손주나 자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뭐 하는 날이지? 라고 물어봐 달라고 해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도 챙기고 가족과의 관계도 살리는 실천법이 됩니다. 실천표를 쓴 지 3주차 대한 79세 윤정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TV 보다가도 오늘은 목 돌리는 날이지 하고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뇌가 다시 깨어나는 신호예요.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어떤 나이에도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조만 만들면 됩니다. 큰 결심보다는 작은 행동의 반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이 끝난 후 종이 한 장 꺼내서 요일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당신의 기억을 돌려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습관이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끼더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2주, 3주, 한 달이 지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 기억이 돌아온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 큰 효과를 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78세 강명철 어르신 이야기는 지금도 제 가슴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전화번호를 외운 줄 몰랐어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가 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평소엔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데도 전화 못 하신다고 했거든요. 모든 연락처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고 번호를 외우는 일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출 중에 갑자기 폰 배터리가 꺼졌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침착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당황했지만 집에 오자마자 집 전화를 들고 천천히 숫자를 누르셨대요.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의 표현대로 하자면 머릿속 서랍이 열리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딸의 번호가 한 자리 생각났고 신호가 울리자 수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아, 내가 아직 괜찮구나. 내 머리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 말이 얼마나 울림이 컸는지 모릅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지 숫자를 기억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온다는 증거입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죠. 이 어르신은 3개월 동안 매일 5분씩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꼈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니 점점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약 복용 시간도 기억하고 장 보러 갈 때 메모 없이도 필요한 물건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대화할 때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는 일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가능한 변화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몸을 돌보는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오늘 밤 풍지열을 가볍게 눌러주세요.
내일 아침 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책상에 앉아 있다가 잠시 일어나 등을 펴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기억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고 혈류만 개선되어도 뇌의 기능은 상당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35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기억력으로 고민하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많은 분들의 기억을 되찾는 여정에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장수의 지혜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기억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돕는 음식과 일상 속 간단한 인지 훈련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 장수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